그동안 탄핵 전국 때문에 북한 소식 좀 못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북한 소식을 알아보려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오늘도 우리나라에 망명하신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용환 부원장과 함께 북한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뵀는데 근데 말이에요. 그 북한이 그 특수부대의 청와대 침투 훈련을 공개를 했어요. 저도 어제 잠깐 화면 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총참모부 산하의 작전 총국 예하의 525 군부대를 갔는데 그 이제 평양시 교회의 대원리라고 하는 지점에다가 청와대 크기 딱 절반만한 크기로 청와대 같은 걸 져놓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딱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제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보고 나왔는데 그 김정은이가 가서 보고 굉장히 만족해했는데 이제 저는 이 군부대가 어떤 군부대인가 하면 우리 특전사 부대 같은 부대예요. 그래서 기본 임무를 뭐라고 규정해 줬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인간 추물들을 없애버리는 부대. 그래서 인간 추물들은 뭐냐?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정부종합청사 이런 인간 추물들을 없애버리는 부대다. 그랬는데 부대가 저거는 전체가 장교로 구성된 특수부대입니다. 전체 대원들이 조선노동당 당원이고. 근데 여기다 이제 헬멧에다가 우리 특수부대처럼 이제 뭔가 이게 야간 투시경 같은 것도 달고 그렇죠. 여기다가 뭔가 보호대도 달고 보니까 우리 군대 흉내를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저걸 멋있어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고 근데 비행기가 좀 후졌어요. 비행기가 안토노브 24라고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쓰던 그 비행기를 타고 침투를 하는 걸 보고 야 북한은 참 활용도가 높게 옛날 것도 쓴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저걸 보면서 저 김정은이가 정말 바람같이 치고 바람같이 사라진다. 정말 잘한다. 정말 장하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쭉 나오는데 저런 거를 한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무슨 해코지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 전에 너희 청와대나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저런 부대에 의해서 작살이 날 거다. 뭐 실제 도발 가능성 요새 자꾸 그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대 이제 전문 대남 부서인 통일전선사업부는 지금 여기가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둬도 저절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군대 쪽은 생각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쪽은 북한군 쪽은 지금 명령권자가 확실치 않은 이때 뭔가 하면 우리가 큰 타격을 그 부분에 있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확실하게 하죠. 그거를 북한은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군부 생각하고 대남 전문 부서 사람들 생각하고 다른 거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군부가 좀 센 나라니까 저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험한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인데요. 리설주가 말이에요. 9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그러는데 9개월 동안이니까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 모양이죠? 그게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이제 북한 말하자면 탑건대라는 걸 이제 김정일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김정일이 들어서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성원들이 비행 기술 경기 대회. 이건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탑건입니다. 탑건을 고르는 대회에 저 여자가 참가를 했어요. 그때 무슨 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설주 아버지가 공군 조종사 출신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대 훈련에 나왔다가 결국은 9달 동안 없다가 지금 청와대 폭파 저기에 이제 나타났죠. 9개월 만에.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애를 낳거나 싸웠거나 아니면 뭐 또 한 가지 있다 그러면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거나 어쨌든 가임기 여성이고 저희들이 알건대는 아직 소위 나라의 기본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직 딸밖에 없으니까 후계자가 없다 이거죠. 후계자를 빨리 만드는 게 저 여자의 가장 큰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홀쭉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우의 김여정과 뭐 싸우고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다음 얘기는 이게 촛불에 관한 얘기인데 북한이 촛불 집회를 굉장히 자세히 보도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 건물, 그 고층 건물들 모자이크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도 모자이크하고 예. 세종대왕 동상도 모자이크하고 무슨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도가 뭡니까? 북한이 네. 될수록 객관성을 띠는 보도처럼 저거를 계속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이제 저 동아면세점이랑 어떤 면세점 나오는 건물, 세종문화회관, 이순신, 세종대왕 이걸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북한 사람들 생각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밖에 없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누구 동상일까? 예. 그런데 이순신 장군 동상 같은 게 딱 보면 아 저건 이순신 같다. 그럼 이순신 저건 알긴 알죠. 북한에서. 이순신 알죠. 예. 세종대왕은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글을 만든 것조차 잘 모르는 북한 사람들이 많아요. 김일성이가 한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뭐 거 그거는 아니죠?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예. 그 어쨌든 저런 것들을 보면 아 저게 왜 저렇게 불빛이 환할까? 저 큰 빌딩들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런 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이제 이 촛불 든 사람들 것만 많이 나오는 게 한 건데 더 가관인 것은 탄핵이 가결된 다음에요. 그냥 짧게만 이렇게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저 중앙방송에 잠깐 나왔고 주로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대남 매체를 통해서만 기본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아 이게 저런 시위자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물러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건 위험하니까 저렇게 반정부 데모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고 탄핵 가결은 짧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나갈 수 있다. 그 참 근데 아니 뭐 웃어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 지금 대북 제재 문제인데 미 재무부가 북한 고려항공 16대를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려놨는데 네. 그게 뭐예요? 그 원래 항공기는 그냥 승객 실어 아닙니다. 나르는 건데. 저게 정확히 말하면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성 민영항공총국입니다. 아. 저희 군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한군을 미국이 제재 대상에 놨으니까 그런데 저기 문제가 뭐냐면 16대의 비행기가 여객기 및 화물기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비행기 번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군 소속이기도 하지만 화물기가 민영항공총국 화물기가 이전에 그 아프리카에 예. 이란에 미사일을 나르고 재래식 무기를 나르고 그리고 여객기들을 통해서 헤로인이 나가고 예. 금괴 밀수출이 이루어지고 예. 온갖 불법적인 일들의 대외 창구가 고려항공입니다. 또 고려항공을 저렇게 제재해 버리면 그 사치품 수입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뭔가 온갖 범죄적인 불법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일단 막히는 거죠. 아. 그런데 그것이 막히는데 독일도 지금 고려항공 불법 행위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럼 뭐예요? 독일은 예. 왜 북한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독일에 있는 북한 대사관, 예. 북한 대사관 메인 빌딩을 렌트를 해주고 있어요. 대사관이 영리 활동을 하는 대사관이 아니거든요. 원래 예. 외교 공간 아닙니다. 예. 외교 공간의 제일 메인 건물을 외국 사람한테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아하. 대사관도 살고 거기다 충성의 자금을 아. 바치는 일로 하면서 이미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독자 행동을 하니까 우리도 예. 북한이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예. 주시를 하고 있다. 잘 보고 있으니까 너네 주의하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독일이 정유라 최순실이 그 겔트바슈에 그 돈 세탁하는 것만 본 줄 알았더니 아, 역시 알겠습니다. 독일이 법치국가는 자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